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창작 공간의 확충, 창작 공간,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메이커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메이커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고 걸고 있는데요. 어디서 진행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중기부에서 하는 겁니다. 중기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방안의 조치를 통해서 전국 공모에서 창작 공간을 65개나 최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5개 중에는 일반형 60개, 전문형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망우 청소년수련관, 미추홀 도시재생사업협동조합, 시흥산업진흥원 등, 시흥산업진흥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시흥산업진흥원에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시흥산업진흥원의 창업기업을 그 상담하러 갔었죠. 제가 가가지고 상담했고, 그 상담했던 분의 지인이 저랑 협약하려고 협약 신청을 하고 있어서 협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시흥산업진흥원에 있던 업체는 보드게임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이분을 이제 그 보드게임을 좀 증강현실을 구현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업체와 제가 그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는, 중기부가 진행하는 이 공간에는 약 2.5억 원 내원의 공간과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사무실로 공간을 제공해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는 곳이어서 가서 쓰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 1시간이나 넘게 걸려서 자주는 못 가고 가끔 가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 상담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짜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한다는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자 핀테크 업계에서 환영이 되었는데, 뭘 확대하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지난 15일날 금융문화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에 마련되는 걸 보면 핀테크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는 개인 신용정보나 고유 식별정보 등을 클라우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개인 신용정보가 이거 된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쪽에 잘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핀테크 이제 P2P 대출 같은 부분을 활용하기 좋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게 어려웠는데 쉽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냐 하는 이런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요. 요즘 컴퓨터 많이 안 사시죠? 근데 올해 2분기에 전세계 PC 출하량이 6년 만에 성장세를 기록했답니다. IT 전문기관 가트너에서 조사해봤더니 2018년 2분기에 전세계 PC 출하량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작년에 비해서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6,200만 대 정도가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PC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2012년 이후로 는 게 처음인데 약간 소폭이죠. 1.4% 늘었으니까 소폭인데, 이게 모바일을 안 쓰고 다시 PC를 돌아간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혹시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닐까요? 하여튼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PC가 조금 늘었어요. PC 이용자가. 굿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올 상반기에 한국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분들의 가장 많은 결제했던 어플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니지 M입니다. 역시 게임이네요. 그죠? 리니지 M이 올 상반기에 매출 1위로 4,156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4,100억. 와, 대박이죠.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이용하신 분들이 결제한 돈이 4,100억이 넘습니다. 리니지 M, 네, 리니지 모바일, 네. 2위는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것도 역시 게임입니다. 네. 3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것도 리니지 게임이네요. NC소프트는 대박이겠다. 4위는 모두의 마블, 포크카오, 이것도 역시 게임이고, 5위는 오버히트. 그렇게 이제 5위는 오버히트, 6위는 카카오톡, 7위는 라그나로크 M. 7위까지 중에 게임이 아닌 거는 카카오톡밖에 없네요,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모바일 매출은 게임, 돈을 벌려면 게임을 만들어야 하나봐요. 네. 다음 뉴스는요, 베트남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그 한류 열풍이 대박이죠. 베트남의 한류 열풍이 얼마나 대박이냐면,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국 제품을 짝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가 진짜 한국 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아프리카 TV처럼 상중계하는 솔루션 있잖아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베트남의 첫 공식 음원 차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요 톱10 가요 톱10 세대인데요. 가요 톱10처럼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뮤직 순위, 웹드라마 순위, 뷰티쇼, 연예 정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해서 개발하고 유통하는 거를 네이버 브이라이브,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진우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만들고, 이 브이라이브가 베트남 정부하고 손을 잡고, 베트남 정부는 군이제 군. 베트남 정부하고 손을 잡고 베트남 유일의 첫 공식 음원 차트인 V 하트비트라는 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체 음악 프로그램, V 라이브용 가요 톱10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베트남 노래를 V 라이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겠네요. 그죠? 한국 노래도 많이 올라오겠네요. 그죠? 다음 소식은요. 재미없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제가 싱가포르 얘기했는데요. 싱가포르 요즘 되게 화두가 되거든요, 아세요? 저기 싱가포르에는 저기 뭐죠? 멀메이드? 네. 싱가포르요. 지금 ICO라고 하죠. 블록체인 가상화폐 공개하는, 네. 그런 공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재단 설립하는 제1순위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현지 금융 시스템, 안정적인 정치 상황 등 같은 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만드는 곳들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초기 코인을 발행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요즘 글로벌 펜테크 기업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참 좋은 나라죠. 멋있는 나라예요. 다음 뉴스는요, 좀 재미난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의 앱이죠. 어머러라는 어플 만든 회사가 먹는 젓가락을 출시했습니다. 배달을 하다 보니 이제 일회용 젓가락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레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요. 그냥 단지 먹는 게 아니고, 저 들고 있는 저 산속에 있는 젓가락이 먹을 수 있는 약간 막대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밀가루와 버터, 아이스 캔디, 우유, 물 같은 거 섞어서 만든 거고요. 맛이 보리맛, 녹차맛, 고구마맛 같이 세 가지 맛이 있답니다. 젓가락도 맛있겠어요. 대박이죠. 배달 음식 하는 데서 이런 거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 안 만든지 몰라. 근데 이 먹는 젓가락은요, 스스로 분해가 가능해요.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먹지 않고 버려도 10개월 정도만 유지가 되고, 실외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일주일가 지나면 자연 분해가 됩니다. 젓가락을 시켜야 할까요? 네.
하여튼 중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음식도 맛있겠지만 저 같아서 맛있겠네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다음 소식은요. 또 재미난 로봇을 갖고 왔어요. 미래어에서 온 자율주행 전기 바이크 캥구루입니다. 캥구루. 사진 속에 드는 저 사람 일본 사람 같이 보이죠?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일본 사람이고 저 뒤에 따라오는 강아지처럼 생긴 게 바로 전기 자전거입니다. 옆으로 본 사진도 보이는데 전기 자전거 강아지처럼 생겼잖아요. 저게 근데 그냥 전기 자전거 아니고 전기 자전거인데요. 자율주행이 혼자 다녀요. 혼자 막 그러니까 주인을 따라다녀요. 이 자전거가 주인을 줄줄줄 따라다니는 강아지, 마치 강아지처럼 캥거루처럼 생겨서 캥거루라고 한 거래요. 마치 조수처럼 주인을 따라다니다가 주인이 저기 걸터 앉으면 전기 자전거가 돼서 태워갖고 날아가는 다니는 전기 바이크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로봇이에요. 로봇. 일본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거 좋아하죠.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줄 따라오다가 내가 거기에 딱 타면 전기 자전거가 돼서 주행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다. 우리나라의 캥거루는 저거 뭐죠? 전시회 어플이잖아요. 캥거루. 예. 이거는 자율주행 전기바이크 캥구루. 일본에서 만듭니다. 캥거루. 네. 뛰어가냥 자전거라니까 자전거. 전기 자전거예요. 잠깐 연합회님 감점 경고. 전기 자전거 있으면요 전기 자동차가 있어야겠죠. 그죠? 다음 뉴스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뭐냐면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골프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그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아시죠? 소카 뭐 집카 이런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곳이 전기차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위라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란 로고가 바뀐 전기 자동차와 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위이고요. 소카와 비슷한 건데 이걸 이용하면 전기 자동차를 빌려서 잘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차를 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건데 현재는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201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0년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주요 도시 2020년 아시아의 주요 도시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서울에도 들어올 것 같아요. 서울에도 들어오면 전기차를 굳이 사지 않아도 빌려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캥거루 넘어갔습니다. 캥거루는 자율주행 자전거고요. 폭스바겐의 위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동네 슈퍼마켓도 무인 차량으로 배달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뉴로라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뉴로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이제 배달지 입력하면 스스로 이제 짐을 싣고 배달해주는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구글에서 만든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인 웨이모를 개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뉴로라는 회사, 크로고라는. 근데 이 회사가 벌써 자율주행 테스트가 끝났고요. 이미 구글에서 테스트가 끝냈을 거고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이에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고와 협약을 맺었고 크로고에서 물건을 사면 무인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이 완성이 되어 있다 보니 벌써 1,0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이미 1,000억을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이미 투자도 다 됐고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가 개시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실제 도로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신님.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배달을 해준답니다. 정말 좋겠죠? 누구 집 아니 정말 좋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신기한 제품 무엇일까요? 다음 제품은
짜잔, 이런 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외선 카메라를 속이는 그래핀 필름이 탄생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컴컴한 밤에도 적외선 카메라를 쓰면, 사람이나 움직이는 동물이 있으면, 온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열이 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터 같은 데 가보면, 쌍한 걸 다 켜고 적외선 카메라를 보게 되면, 사람이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밤에 싸우게 되는데, 이걸 못 보게 만들려고 만든 바로 필름이 그래핀 필름입니다. 냉장고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차단 장치를 안에 넣어서 만든 거고요. 영국과 터키의 과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소개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열이 나오는데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적외선 카메라에서만 보이지 않게 만드는 필름이에요. 아마도 군사용으로 쓸 것 같아요. 군사용으로 쓰려고 만든 것 같아요. 군사용으로 쓰고. 왜냐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도 보면 전쟁용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군인들은 이걸 전쟁용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이걸 쓰게 되면 적외선 카메라 밤에 몰래 침투하는 게 되게 좋겠네요. 그죠? 이런 필름이 나왔다는 것까지가 오늘 제가 소개할 수 있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재밌습니까? 오호, 재밌죠?